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중국인민은행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최대의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세계 각국은 관심과 우려의 시각으로 봅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나 중국의 전문가, 해외 전문가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8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은 중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디지털 지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중희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디지털 통화는 법정화폐이고 국가신용으로 배서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시중은행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화폐 지급은 디지털 통화가 개통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지불 도구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현금은 받아야 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디지털 통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통화 자체가 위안화 지폐의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나 계좌와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통화 자체가 위안화 지폐의 디지털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나 계좌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은행 계좌와 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제는 결국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 통화체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가 IT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대기업들입니다. 80% 이상의 중국인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이로부터 국가가 다시 통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민영기업의 모바일 결제와 달리 중앙은행의 일반 회계 시스템에 의해 모두 대차가 기록되는 것이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사진은 바이두에 있는 건설은행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디지털 지갑입니다. 이 혁신은 중국 통화체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IT 업계의 거물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 텐센트사의 위챗과 마이진프의 알리페이 등이 그 핵심적인 거물들입니다. 사진은 바이두에 있는 건설은행의 디지털 지갑입니다. 지금은 80%가 넘는 중국인이 알리페이와 위챗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합니다. 외관상 디지털 머니, 전자결제 앱은 이런 흔한 전자지갑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모바일 결제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통화 전자지불의 핵심적인 혁신 내용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거래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대차 기록입니다. 사기업과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지 보수하는 전자화폐의 내생성은 중앙 일반 회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독점 드라이브로 알리바바 때리기도 디지털 화폐의 유통에 장애가 되는 알리페이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중국은 금융 시스템의 자금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중국은 금융 시스템의 자금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지불 거래도 더 이상 어느 한 노드를 통해 중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거래를 수록한 무대디 원장은 천성적으로
투명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다국적 은행인 싱잔은행의 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들이 투자 리스크를 노려 주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교란하는 채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형 주택 사업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 재정 기획자들은 전자화폐 코드 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와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미리 계획을 세워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을 우려합니다.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장인 무장추는 디지털 화폐 전자지불은 통제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빅브라더의 신뢰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통화로 인해 국가금융감독기관이 모르는 것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있으면 중국은 범죄 용의자와 테러리스트의 거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통화는 휴대폰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온라인 지불과 디지털 통화는 사람들에게 다소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액면가가 있는 위안화와 같으며 100위안을 따로 떼어 50위안으로 나눕니다. 반면 온라인 지불, 즉 알리페이와 이체페이는 우리가 묶은 은행카드를 통해 공제를 받고 소비해야 하는 통로입니다. 모바일페이는 단지 우리 은행 계좌의 돈을 쓸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한편 디지털 통화는 휴대폰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둘 다 DCEP 디지털 지갑만 내장하고 있으면 서로 맞대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인터넷이 없으면 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화폐는 위패, 가짜 돈이 생길 수가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발행 통화입니다. 지폐와 동전의 발행, 인쇄, 저장 등 각 단계의 원가가 비싸고 위조 방지 기술도 필요하며 휴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령 스위스의 위조 방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인쇄 원가도 높은 편인데 100 스위스 프랑 한 장에 3 내지 4위안, 1에서 100달러를 인쇄하는 원가는 5.5에서 14.3센트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보다 경쟁력에 앞섭니다. 우선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 이중 결제를 지원합니다. 알리페이와 위챗은 결제할 때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안 되거나 인터넷 신호가 안 되면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좋지 않아 결제가 끝난 뒤 돈을 내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풀어냅니다.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중 오프라인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사업자가 돈을 받을 때 인터넷 연결 없이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에 비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소액 청구서만 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상가 집단의 정적 코드 결제를 쓸 때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지만 액수는 제한됩니다. 둘째, 디지털 위안화는 계좌가 없습니다. 알리페이든 위챗페이든 사용자는 결제 방식의 일종으로 카드를 연동하거나 카드 내 돈을 알리페이나 위챗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주가 없어 전통적인 은행 계좌 체계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알리페이와 위챗의 일부 기능은 유료이며 디지털 위안화는 무료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일부 기능은 유료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알리페이 입금액을 은행카드로 인출하고 알리페이는 일정한 비용을 받습니다. 이용자가 알리페이로 카드 사용금액을 갚는 것도 유료입니다. 위챗페이도 이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이 알리페이나 위챗에 입금된 후 은행카드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종종 유료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이와 다릅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 지폐를
디지털 위안화로 바꾸는 것도 무료이고, 반대로 디지털 위안화를 전통 지폐로 바꾸는 것도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위안화도 일종의 지불 방식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지불하는 것도 돈이자 지갑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는 알리페이, 위챗과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그 자체가 지갑 기능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돈이고 지갑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하나의 지갑일 뿐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문제는 인터넷 신호가 좋지 않을 경우 인터넷 뱅킹과 결제 플랫폼의 결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의 듀얼 오프라인 기술은 극단적인 경우 지폐처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위안화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보다 지갑의 실용성에서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속수무책입니다. 여덟 번째,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 디지털화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서 국제통화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첫째,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 아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는 국제무역통화의 결제의 2% 미만인 반면 달러는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안화 비중은 달러보다 낮을 뿐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에도 못 미치는 세계 5위입니다. 둘째, 전세계 외환 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반면 달러화가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위안화는 유로, 엔, 파운드에 비해서도 낮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대신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 지위가 되는데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멀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국력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중국의 경제 총량 GDP가 미국의 70%에 이르고 군사, 정치,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인재도 크게 진보했지만 지금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뒤 중국 경제의 총량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해도 종합국력에서 미국을 단숨에 제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대1도를 활용하면 잠재력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시진핑 외교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1대1로 이니시어티브는 동남아에서 이집트, 에콰도르에 이르는 수많은 국가를 망라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들을 끌어들여 전자위안화 생태계에 편입시키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를 견제하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